강진아는 눈물범벅이 되어 소리 질렀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건데? 구단수는 비웃음을 띤 채로 강진아에게 차갑게 말했는데요. 몰라서 그래. 그러게 경고했을 때 얌전히 물러났으면 이런 일 없었잖아. 공이는 내가 건드리지 말라고 했지. 구단수가 맹공이를 위해 강진아와 서민기를 혼쭐 낸다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 전에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결혼하자 맹꽁아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서민기는 늦은 밤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거리에 가로등 불빛만 아른거릴 뿐이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맹공이의 딸 구름이에 대한 생각으로 복잡했습니다. 정주리는 안방에서 조용히 나오더니 그의 곁에 앉았습니다. 처연한 표정을 살펴보며 아무 말 없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원래부터 구름이를 예뻐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 한편에서 욕심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구름이를 직접 데려다가 키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점차 뇌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손으로 소파 팔걸이를 툭툭 치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민기야, 솔직히 구름이를 그냥 두기에는 아깝지 않아? 저 아이 재능도 좋고 예쁘고 앞으로 무궁무진할 텐데 우리 집에서 키우면 더 좋은 교육이나 환경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아. 서민기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에는 정주리의 말이 불편했지만 어느 순간 구름이가 마음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회사 일로 정신없이 바빴던 시절 맹공이를 대할 때조차 별 감흥 없이 지냈습니다. 그러나 구름이가 나타난 뒤로 여러 가지 감정이 뒤섞여 서민기를 괴롭혔습니다. 구름이를 볼 때마다 묘한 애정과 열망이 솟아올랐습니다. 저도 구름이 생각이 자꾸 나요. 공이가 제대로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 싶어요. 정주리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눈빛은 이미 확고하게 결정된 사람처럼 반짝였습니다. 민기야,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우린 자격이 있어. 공이가 아이를 우리한테 맡기는 게 구름이 인생에도 훨씬 나을 수 있지. 비록 공이 입장에선 좀 서운할 수도 있어도 잘 설명하면 이해하지 않겠어? 서민기는 점차 정주리의 생각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주리의 목소리는 점점 단호해졌고 서민기의 심장 속 욕심도 서서히 구체적인 형태를 갖췄습니다. 정주리는 계속해서 설득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민기의 손을 잡고 꼭 쥐었습니다. 우리 그 아이를 꼭 데려오자. 서류를 준비하고 법률사무소에 가서 상담도 받아보면 되잖아. 우리가 경제력도 있고 가정 환경도 꽤 안정적이잖니. 서민기는 생각에 잠긴 듯 잠시 입술을 앙다물었습니다. 그러나 정주리의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큰 성과를 내온 팀장이었고 정주리는 사교계에서도 나름 이름을 떨쳤습니다. 둘이 힘을 합치면 구름이를 충분히 잘 키울 수 있으리라는 확신이 피어올랐습니다. 좋아요. 해볼게요. 구름이를 우리가 데려오고 우리 손으로 키우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서류 준비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정주리는 기다렸다는 듯 안방으로 향해 이미 정리해둔 서류들을 들고 나왔습니다. 봉투를 건네자 서민기는 봉투 안에 담긴 여러 조항을 훑어보았습니다. 양육권 관련 조항, 친권 다툼, 합의사항 등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점점 예리한 눈빛으로 서류를 읽어내려가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건 꽤 복잡한 문제네요. 공이가 순순히 동의할 리 없고 만약 구단수도 끼어들면 시끄러워질 텐데요. 정주리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는 듯 보였습니다. 민기야, 하려면 제대로 하자. 그냥 마음만 먹고 끝낼 게 아니라 법률적으로도 완벽하게 진행해야 해. 구름이를 위해서라도 구름이를 꼭 우리 품에 데려와야 해. 서민기는 정주리의 결연한 표정을 바라보다가 다시 서류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서류 속 문장을 따라가며 이것만 해결된다면 삶이 좀 더 화려해지지 않을까 하는 이기적인 기대감에 한껏 들떴습니다. 정주리는 이미 마음을 굳혔고 서민기는 그런 정주리의 말에 그대로 휩쓸렸습니다. 믿어. 분명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될 거야. 구름이도 새로운 기회를 누릴 수 있을 테니 모두가 윈윈이라고. 밖은 어둡고 깊은 새벽이었지만 서민기의 마음속에서는 길고 긴 욕망의 불꽃이 서서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 서민기와 정주리는 법률사무소로 나서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정주리는 일정상 급히 자리를 비워야 했고 서민기 혼자 법률사무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사무실 안에는 사무보조 직원 몇 명과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서민기는 미리 예약해둔 것처럼 단호한 걸음으로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친권 및 양육권 관련해서 상담을 받고 싶어서 왔습니다. 변호사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상담 노트를 폈습니다. 네,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서민기는 어젯밤 정주리와 함께 준비한 서류를 천천히 꺼내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구름이라는 아이가 있고 그 아이를 자신과 정주리가 데려와 키우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현재 법적으로 안정된 상태이며 재정적으로도 능력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변호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서민기의 말을 듣다가 뭔가 찜찜한 듯 서류를 살펴봤습니다. 서민기는 변호사의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보고 물었습니다. 혹시 문제라도 있나요? 우리가 준비한 서류에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서 보완해야 한다면 말해주세요. 변호사는 잠시 서류를 훑은 뒤 입술을 축였습니다. 글쎄요, 사실 이쪽으로 연락이 미리 왔습니다. 구단수라는 분이 연락을 주셨는데 구름이라는 아이를 함부로 데려가려는 시도가 있으면 알려달라고 하셨습니다. 변호사 윤리 때문에 저희가 한쪽 편만 들 순 없지만 벌써부터 정보가 들어와 있는 상황이라. 서민기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구단수가 이런 식으로 선수를 칠 줄은 몰랐습니다. 이를 악물고 눈을 가늘게 뜨며 변호사를 응시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소송을 진행하려고 해도 단수한테 바로 정보가 넘어가는 겁니까? 변호사는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습니다. 그렇게 단정 지을 순 없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선 의뢰인끼리 이해관계가 상충될 경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특히 아이 관련 소송은 법원도 양육 환경과 친권 문제를 꼼꼼히 살펴볼 거고요. 이미 구단수라는 분이 대비하고 있다는 점만큼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서민기는 땀이 밟히듯 손바닥이 축축해졌습니다.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애썼지만 변호사는 이미 서민기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숨을 고르고 애써 여유로운 목소리를 내보려 했습니다. 좋아요. 일단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중하게 진행하죠. 소송이든 합의든 우리 의지는 확실합니다. 구름이를 우리 가정으로 데려올 수 있다면 어떤 방식이라도 시도해 보겠습니다. 변호사는 대답 없이 노트에 간단한 메모만 적었습니다. 구단수와 서민기의 대립이 상당히 복잡해질 것을 예감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상담이 끝나고 서민기가 서류를 챙겨 일어설 즈음 문이 열리더니 구단수가 들어왔습니다. 예상치 못한 타이밍이었습니다. 서민기의 얼굴이 딱 굳어졌고 구단수 역시 그 자리에 서서 서민기를 노려보았습니다. 불길한 정적이 두 사람 사이를 휘감았습니다. 법률사무소 직원들이 둘을 흘끗거리며 조용히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구단수는 차분한 톤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네. 서민기는 짜증을 억누르려 애쓰며 변호사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그러게 어떻게 알았지? 구단수는 그 말에 대수롭지 않게 웃었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위협적으로 빛났습니다. 난 형이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서민기는 구단수의 말을 이해하면서도 모른 채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속셈이 들킨 상황에서 변명해봐야 소용이 없었습니다. 고개를 획 돌리고 법률사무소를 빠져나갔습니다. 곧장 들어오는 구단수의 시선이 서민기의 등을 서늘하게 훑고 지나갔습니다. 며칠 뒤 회사에서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팀장으로 있던 서민기가 사적 분쟁 문제로 말썽을 일으켰다는 이야기가 들불처럼 번졌습니다. 마침내 인사팀장이 직접 서민기를 불러 사내 규정 위반과 관련해 자세한 상황을 물었습니다. 서민기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인사팀장은 이미 결론을 내린 듯 단호한 표정이었습니다. 인사팀장 사무실에 들어선 서민기는 차가운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인사팀장은 일부러 서류를 들춰보며 서민기를 앉혀놓고 상대를 내려다봤습니다. 서 팀장, 이번 일에 대해 할 말 있나요? 소송 문제로 회사 이미지가 언급되는 건 심각합니다.
게다가 팀장 직함을 달고 개인적인 사유로 분쟁을 일으킨다면 경영진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서민기는 목이 타 들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나 억울하다는 말을 늘어놓을 여유도 없었습니다. 상황은 이미 구단수 쪽이 서민기를 차단하려고 만반의 준비를 했고 그 과정에서 회사도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회사의 피해를 주려던 건 아니었습니다. 어디까지나 개인사라서 그냥 조용히 해결하려고 했는데 인사팀장은 서민기의 말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회사 내부에도 이미 소문이 파다합니다. 더구나 회장님 관련 가족사 문제라는 얘기도 섞여 있던데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이런 이슈는 회사 이미지에 상당한 악영향을 줍니다. 경영진에서 중징계를 검토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어요. 서민기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중징계라는 단어가 이렇게 무섭게 들릴 줄은 몰랐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고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인사팀장님, 한 번만 봐주실 수 없을까요? 이번 일은 정말 제 개인적인 실수였고 회사를 어지럽히려던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인사팀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윗선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서 팀장에게 중징계를 내리기로 했고 내부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퇴직 처리까지 검토 중입니다. 서 팀장의 능력과 성과를 알기에 안타깝지만 이번 일은 회사가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이라서요. 서민기는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그저 구름이를 데려오고 싶었을 뿐인데 이렇게까지 일이 커질 줄이야 하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이미 화살은 날아갔고 회사도 서민기를 지켜줄 의사가 없어 보였습니다. 잠시 후 인사팀장은 결심한 듯 서류 하나를 빼내 책상 위에 올려놨습니다. 사표를 받고 끝낼 수도 있었는데 경영진 측에서 공식적으로 해고 처분을 내리겠다는 의지가 강합니다. 징계성 해고로 기록될 거예요. 서민기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징계성 해고는 커리어에 치명적이었습니다. 다른 회사로 이직하기도 어려울 테고 사회적 명성도 바닥에 떨어질 것이 뻔했습니다. 인사팀장은 안쓰러운 눈빛을 잠시 흘렸지만 곧 냉정하게 결제 도장을 찍었습니다. 아쉽지만 이 이상은 힘듭니다. 서 팀장의 이력을 생각하면 이 결정이 부당하다고 느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윗선의 결정에 저도 반기를 들 순 없어요. 서민기는 바닥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대체 뭘 잘못했나 하는 자괴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결국 무거운 발걸음으로 인사팀장 사무실을 빠져나왔습니다. 회사 복도를 걷는 내내 주변 직원들의 시선이 꽂히는 것 같았고 모멸감과 수치심에 몸이 떨렸습니다. 비상구 문을 열고 계단에 주저앉았습니다. 앞날이 보이지 않았고 정주리가 말한 더 빛나는 인생이라는 말이 허망하게 느껴졌습니다. 몇 분이고 멍하니 앉아있다가 결국 짙은 좌절감을 품고 건물을 빠져나갔습니다. 모든 것이 서민기의 욕심이 부른 화였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창문 사이로 따스한 햇살이 들이치는 제이스그룹 사무실 한 구역. 구단수는 계약직으로 입사의 디자인 업무를 배우고 있는 맹공이의 옆에서 조용히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맹공이는 디자인 자료를 살펴보다가도 문득 구단수 쪽을 힐끗 쳐다보곤 했습니다. 이미 마음이 복잡했고 구단수는 묵묵히 맹공이 옆에 서서 조언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잠시 후 황 회장이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냉랭한 표정으로 맹공이를 흘끔 보았다가 구단수를 향해 손짓했습니다. 잠깐 와봐. 구단수는 의아한 표정으로 황 회장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이시죠? 황 회장은 곧장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너 요즘 딴 데 정신 팔려서 회사 일 소홀히 하는 거 아니냐? 구단수는 자초지종을 해명하려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최근 진행했던 프로젝트도 좋은 결과를 내고 있고 공이랑 함께 디자인 업무를 보완하면서 시너지 효과까지 얻고 있어요. 황 회장은 만족스럽지 않다는 듯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말은 잘하네. 근데 내가 보기엔 네가 공이랑 붙어 다니는 게 영 마음에 들지 않는다. 회사가 놀이터가 아니야. 네가 여기서 사업을 책임져야 할 몸이면 연애 같은 건 좀 접어둬야지. 구단수는 억울한 표정으로 황 회장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건 연애 문제가 아니에요. 새로운 디자인 개발로 회사에 큰 이익을 가져올 기회예요.
공이랑 협업하면 서로 윈윈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황 회장은 콧방귀를 뀌듯 가볍게 코웃음을 쳤습니다. 알았다. 일단은 네 말 들어보지. 그래도 내가 허락 못한다면 그만두는 게 맞아. 맘대로 행동하지 마. 맹공이는 멀리서 황 회장의 말을 듣고 어깨를 잔뜩 움츠리고 있었습니다. 예의 바르게 인사를 건네려 했지만 황 회장은 아예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 차가운 태도에 맹공이는 속상함을 느꼈습니다. 구단수가 황 회장과 대화하고 돌아오자 맹공이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나 때문에 피해보는 거 아니야? 구단수는 부드럽게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아무 걱정 말라니까. 내가 다 막을 거야. 절대 흔들리지 않아. 할머니가 뭐라 해도 내가 끝까지 지킬 거고. 맹공이는 그 말에 안심하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황 회장의 권위와 냉엄함은 결코 가벼운 벽이 아니었습니다. 자칫하면 구단수와의 관계가 회사 전체에 큰 파문을 일으킬까 두려웠습니다. 구단수는 그런 맹공희의 마음을 알아채고 자상하게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괜찮아. 할머니가 처음에 반대가 심해도 결국은 성과만 보여주면 납득하실 거야. 맹공이는 눈을 깜빡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응, 고마워. 나도 최선을 다해서 좋은 디자인 내볼게. 황 회장은 여전히 뒤편에서 두 사람의 대화를 듣는 듯 서 있었습니다. 이해 못한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다가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힐 때까지 황 회장의 무거운 기운이 사무실 구석에 가라앉은 듯 했습니다. 서민기는 해고당한 후 한동안 넋이 나간 채로 지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이렇게 있을 수 없다는 생각에 황 회장을 찾아갔습니다. 황 회장이 머무르는 사택은 여전히 위험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서민기는 문 앞에서 긴장된 표정으로 몸을 가다듬었습니다. 정주리조차도 함께 가길 권유했지만 혼자 해결하겠다며 달려왔습니다. 황 회장은 응접실에서 무표정한 얼굴로 서민기를 맞았습니다. 해고됐다며? 무슨 일로 날 찾아온 거냐? 서민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회사에 누를 끼쳐서 이런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도 다시 기회를 얻고 싶어서 왔습니다. 황 회장은 코웃음을 치듯 작은 미소를 보였습니다. 뻔뻔하네. 중징계를 받았고 공식 해고됐는데도 기회를 얻고 싶다고. 서민기는 애써 자존심을 숨기며 간절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쌓아온 실적과 노하우가 있습니다. 회장님도 익히 아시지 않습니까? 만약 다시 일할 수 있다면 더 큰 성과를 내보이겠습니다. 황 회장은 서민기를 날카롭게 훑어보았습니다. 좋아, 하지만 조건이 있다. 단수가 공이라는 아이에게 정신을 빼앗겨서 사업을 제대로 못하게 생겼다. 네가 좀 도와야겠어. 민기, 네가 공이를 흔들어서 단수가 집중 못하게 만들어봐. 어떻게든 둘을 갈라놓든 공이가 회사에서 나가게 하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써. 서민기는 그 말에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이미 한 번 구단수와 충돌에 해고된 처지라 난감했지만 한편으로는 다시 회사에 복귀할 수 있는 길이 열릴지 모른다는 기대가 생겼습니다. 혹시 구름이 문제를 꺼내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황 회장은 무심하게 시선을 돌리며 컵을 들어 물을 마셨습니다. 그래. 뭘 하든 상관없으니 빨리 결과를 보여줘. 공이가 단수에게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일으키고 있거든. 네가 회사를 어수선하게 만든 책임도 있지만 이번에 제대로 성과를 내면 다시 자리를 줄 수도 있다. 서민기는 크게 숨을 들이마시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회를 주신다면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황 회장은 다시 무표정해진 얼굴로 서민기의 눈을 마주쳤습니다. 지켜보지. 괜히 시간 끌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 민기, 넌 머리도 좋고 수완도 있는 사람이라 내가 기대할 만하다고 생각한다. 서민기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뒤엉켰습니다. 구단수를 흔들어야 한다는 과제, 그리고 맹공이와 구름이를 어떻게든 이용해야 한다는 찜찜함. 그러나 다시 회사로 돌아갈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됐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황 회장에게 깍듯이 인사하고 응접실을 나왔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서민기는 손을 꼭 쥐었습니다. 다시 시작이야.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잃어버렸던 싸늘한 결심을 되찾아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도도그룹의 실질적 권력자인 한성미와 그 외동딸 강진아가 머무르고 있는 저택에는 어느새 우울한 기류가 가득했습니다. 구단수가 최근 도도그룹의 비리를 폭로하는 자료를 언론에 흘려버리는 바람에 도도그룹의 주가는 폭락했고 이미지도 추락했습니다. 강진아와 한성미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늦은 오후 구단수가 마치 선고를 내리러 온 사람처럼 도도그룹 저택의 응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강진아와 한성미는 웅성거리며 구단수를 맞았습니다. 한성미는 얼굴에 분노가 서려 있었지만 구단수 앞에서는 어쩐지 기가 죽는 모습이었습니다. 강진아는 참다 못해 소리쳤습니다. 왜 나까지 이 지경으로 만든 거야? 민기랑 결탁했다고는 해도 이렇게까지 무너뜨릴 줄은 몰랐어. 구단수는 차갑게 눈길을 주며 대꾸했습니다. 그 질문을 되묻고 싶다. 민기랑 내 앞길을 막으려 했잖아. 그 대가를 치른 것뿐이야. 한성민은 그 말을 듣고 치밀어 오르는 분노에 몸을 떨었습니다. 도도그룹 사모님으로서 항상 돈과 인맥으로 세상을 움직여왔으나 이번에는 완전히 당해버린 셈이었습니다. 다 서민기 때문이야. 서민기만 아니었으면 우리 도도그룹이 이렇게까지 당하지 않았을 텐데. 구단수는 가볍게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걸로 끝일 것 같으세요? 강진아는 억울함에 주먹을 움켜쥐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정말 이래야 속이 시원해? 구단수는 눈을 가늘게 뜨고 강진아를 노려봤습니다. 네가 한 짓에 비하면? 민기가 구름이를 데려가서 공이 마음을 흔들고 너는 도도그룹과 제이스그룹을 연결해서 이익을 챙기려 했지. 장난질은 이제 끝났어. 한성민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탁자를 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집에서 당장 나가. 구단수는 차분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문가로 향했습니다. 네, 저도 볼일 끝났네요. 이미 도도그룹의 더러운 부분들은 드러났고 주가 회복도 쉽지 않을 겁니다. 강진아는 구단수가 나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분노와 절망을 동시에 맛봤습니다. 강진아와 한성민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듯 쏘아보았고 도도그룹 저택에는 씁쓸하고 음울한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강진아와 한성민은 빈 껍데기만 남은 도도그룹 관련 서류를 식탁에 늘어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도도그룹이 한순간에 무너질 줄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내부 부정부패와 불법적인 투자 행위가 드러나면서 기업 이미지는 바닥을 쳤습니다. 투자자들도 발을 빼기 시작했고 한성민은 책임을 온전히 뒤집어쓰게 되었습니다. 한성민은 화장기 없는 얼굴로 괴로운 표정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단수랑 맞선을 추진했을 때 제대로만 했으면 이런 일까지 안 갔을 거야. 강진아는 한성미의 힐난의 날 선 목소리로 받아쳤습니다.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어? 모녀는 서로를 바라보며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서로를 탓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미 모든 것이 기울었고 남은 것은 잿더미 같은 회사와 무너진 위신뿐이었습니다. 한성민은 돌아서서 현관 쪽을 보았습니다. 한때 호화롭게 차려놓았던 인테리어와 값비싼 미술품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팔아야 했습니다. 가진 것 없이 날뛰는 그 인간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파멸시켰어. 강진아는 주저앉아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나 싶어. 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한성민은 씁쓸하게 강진아를 내려다봤습니다. 이대로 포기할 순 없어. 도도그룹을 완전히 되살리긴 어렵겠지만 언젠가는 재기할 방법을 찾아야 해. 잠시 후퇴일 뿐이야. 그러나 한성미의 말에는 전과 같은 확신이 없었습니다. 강진아와 한성미는 한 집에 있어도 서로 등 돌린 채 괴로운 나날을 보낼 뿐이었습니다. 구단수가 폭로한 비리 문건들은 완벽할 정도로 치밀했고 숨길 틈도 없이 언론에 뿌려졌습니다. 이제 모녀는 어디에도 기대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결국 강진아와 한성미가 서로 붙잡고 울어도 돌아오는 건 공허한 메아리뿐이었습니다. 과거의 영화로웠던 시절과 구단수를 이용해 큰 이익을 보려 했던 음모는 지금의 몰락을 초래한 함정이었습니다. 집안 곳곳이 텅 빈 채 갈라진 모녀의 울음소리만 허공을 맴돌았습니다. 제이스 패션 디자인팀 한편 맹공이는 자료를 뒤적이다가 연필로 스케치를 하며 고심에 잠겨 있었습니다.
계약직 디자이너로 들어온 뒤부터 목표가 생겼습니다. 나만의 독창적인 디자인을 통해 회사에서 인정받겠다는 마음이었지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공모전이 다가올수록 경쟁이 치열해졌고 맹공이는 흰 종이를 앞에 두고 막막함을 느끼곤 했습니다. 그러던 중 구단수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맹공이의 스케치를 한참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부분 색감이 너무 탁하지 않아? 네가 평소 좋아하던 밝은 톤으로 바꾸면 훨씬 시원해 보일 것 같은데. 맹공이는 깜짝 놀라 펜을 떨어뜨렸습니다. 맞아, 사실 이 부분이 마음에 안 들었는데 잘 모르겠더라고. 어떻게 수정하면 좋을까? 구단수는 스케치 옆에 새 종이를 꺼내 간단한 선과 면 그리고 색채도를 대략적으로 표시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가볍게 터치하는 게 공이 스타일이랑 잘 맞을 것 같아. 너무 무겁게 가면 공이가 가진 장점을 살리기 어렵잖아. 본인만의 야생적이고 생동감 있는 표현 그거 있잖아. 맹공이는 그 말을 듣자 눈이 반짝였습니다. 역시 구단수. 고마워. 나도 이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제대로 감을 못 잡고 있었어. 구단수는 환하게 웃으며 맹공이에게 펜을 다시 건넸습니다. 얼른 그려봐. 내 생각엔 지금이 딱 고비인 것 같아. 너무 겁먹지 않았으면 좋겠어. 아마 이 디자인 공모전에서 제대로 성과를 낼 거야. 맹공이는 구단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 단수 씨가 옆에 있으니 든든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시에 마음속에서는 이것이 단순한 동료애인지 아니면 더 깊은 무언가인지라는 질문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디자인에만 집중하고 싶었고 구단수의 존재는 그 자체로 엄청난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밤늦게까지 회사에서 함께 작업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커피잔과 파스 스프레이, 각종 디자인 참고 서적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맹공이는 시계가 새벽을 향해 달려가는 걸 보면서도 지치기보다는 점점 열정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쉬어가면서 해. 몸 상하면 안 돼. 맹공이는 지친 기색도 없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니,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아. 나 정말 열심히 해서 이번 공모전 꼭 우승하고 싶어. 구단수는 맹공희의 의욕에 반가워하며 가슴 깊숙이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우승은 당연히 네가 차지할 거야. 내 눈엔 이미 최고니까. 맹공이는 얼굴이 살짝 붉어졌지만 그 감정을 숨기려 고개를 숙여 스케치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둘은 새벽이 지나 아침 해가 다시 떠오르기 전까지 함께 디자인에 몰두했습니다. 쌓여가는 도안들은 하나같이 독창적이었고 맹공이의 이름을 빛낼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디자인 공모전의 결선 발표 당일이 밝았습니다. 맹공이는 아침 일찍부터 회사 대강당 무대 뒤편에 서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다른 참가자들도 예쁜 의상과 소품을 준비해 각자 작품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맹공이는 가슴이 마구 뛰는 걸 진정시키려 심호흡을 반복했습니다. 구단수는 대기실 출입구 쪽에서 맹공이를 응원하는 시선을 보냈습니다. 맹공이는 구단수 쪽을 바라보고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발표 순서가 되자 심사위원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제 이번 공모전 최종 우승자를 발표하겠습니다. 치열한 경쟁을 거쳐서 많은 훌륭한 작품이 나왔습니다만 여러 면에서 독창성과 실용성을 고루 갖춘 디자인을 선정했습니다. 영예의 우승자는 맹공이님입니다. 맹공이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진짜 내가 우승이라고? 하는 느낌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러나 주위에서 손뼉과 환호가 터져나오자 현실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무대 위로 걸어나가면서 다리가 후들거리는 기분마저 들었습니다. 눈앞에 심사위원들이 박수를 보내고 있었고 마이크를 건네받은 맹공이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꿈만 같아요. 부족한 저를 믿어주신 분들 그리고 함께 고생해준 동료들에게 이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맹공이가 머리를 숙여 인사를 마치자 구단수가 무대 밑에서 박수를 치며 활짝 웃었습니다. 맹공이는 고개를 돌려 구단수를 찾았습니다. 구단수는 한껏 기뻐하는 표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맹공이가 무대 아래로 내려오자 구단수는 그대로 달려가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해냈어. 내가 뭘 했어. 당연히 우승한다고 했잖아. 맹공이는 구단수의 어깨에 이마를 살짝 기대며 눈물을 떨궜습니다. 정말 고마워. 네 응원이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야.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꼭 껴안고 기쁨을 나눴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축하 인사를 건네며 지나갔고 사진 촬영 플래시가 여기저기서 터졌습니다. 맹공이는 평생 기억에 남을 환희의 순간을 만끽했습니다. 시상식 후 인터뷰에서 심사위원들은 맹공이의 작품을 두고 가장 현대적이면서도 인간적인 감성을 잘 담았다라고 극찬했습니다. 행사가 모두 끝난 뒤에도 구단수와 맹공이는 함께 웃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회사 동료들은 두 사람에게 축하주를 권했고 구단수는 맹공이에게 슬쩍 물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둘이서 조촐하게 파티할까? 고생 많았잖아. 맹공이는 눈을 반짝이며 웃었습니다. 좋아, 같이 파티하자. 사실 나도 너랑 오늘 하루 특별하게 보내고 싶었어. 두 사람은 그렇게 예정에 없던 파티 약속까지 잡았습니다. 우승의 기쁨은 물론 서로에 대한 애틋한 감정이 더욱 깊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어쩌면 황 회장이 가장 두려워했던 구단수와 맹공이의 결속이 한층 더 강해지는 계기가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황 회장은 회사 건물 꼭대기층 집무실에서 맹공이의 우승 소식이 담긴 사내 보고서를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싫어도 들려오는 소문은 맹공이가 얼마나 뛰어난 디자인 감각을 지녔는지에 대한 칭찬 일색이었습니다. 동시에 구단수와 맹공이가 함께 작업하고 서로를 북돋아주는 모습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황 회장은 보고서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지만 이 풍경은 아무런 위안이 되지 않았습니다. 맹공이가 이렇게 능력 있는 아이였나? 처음엔 그저 단수를 홀리고 다니는 별거 아닌 계약직 직원 정도로 봤는데 황 회장은 곧 주먹을 꾹 쥐었습니다. 회사가 공모전을 통해 새롭게 떠오른 인재를 발굴한 건 분명 좋은 일이었지만 그 인재가 다름 아닌 맹공이라는 사실이 거슬렸습니다. 구단수와의 관계가 더 깊어지면 사업에 집중해야 할 구단수가 감정 때문에 판단을 흐릴 수 있다는 걱정이 떠올랐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벽에 걸린 그림들을 천천히 살펴봤습니다. 황 회장의 오랜 취미 중 하나는 예술 작품 수집이었는데 그 가운데에는 젊은 시절 직접 그린 것도 섞여 있었습니다. 그 그림을 보는 순간 과거의 뜨거웠던 열정이 떠올랐습니다. 그 시절엔 사랑에 모든 걸 걸고 싶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현실의 벽 앞에서 마음을 접었고 사업을 지키기 위해 희생했던 무수한 날들이 황 회장의 인생이었습니다. 황 회장은 이제 구단수가 자신의 발자취를 반복하는 것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맹공이가 무능한 존재였다면 손쉽게 내쫓았을 테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맹공이는 회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인재였고 게다가 구단수의 지지를 절대적으로 받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내젓고 다시 책상 앞으로 돌아와 전화를 들었습니다. 비서실에 연결해 누구를 부르려다 멈칫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차라리 맹공이를 다른 부서로 보내거나 해외 지사로 파견을 내보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스쳤습니다. 그러나 구단수가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 뻔했습니다. 결국 황 회장은 전화를 내려놓고 집무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허락 못하겠어. 민기에 딸린 여자랑 결혼이라니 정말 말이 안 돼. 하지만 이대로 두면 억지로 떼어놓기도 쉽지 않을 테고.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복잡하게 엇갈린 감정이 소용돌이쳤습니다. 한편으로는 훌륭한 실력을 인정하고 싶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자존심과 사업 논리를 앞세워 두 사람을 갈라놓고 싶은 마음이 동시에 솟구쳤습니다. 황 회장은 이런 고민을 아는 채 문을 닫고 한동안 혼자서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구단수는 황 회장에게 결혼을 허락받기 위해 그리고 제이스그룹의 경영에 실질적인 기여를 증명하기 위해 총력을 다했습니다. 몇 개월 전부터 지지부진하던 해외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구단수는 직접 발로 뛰며 현지 바이어들과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영상회의를 진행했고 틈틈이 새 아이디어를 제안하며 계약 체결에 한 발 다가갔습니다. 사내 임직원들은 구단수를 볼 때마다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회장 손주가 이렇게 열정적일 줄 몰랐다라는 말이 공공연히 나올 정도였습니다. 이전까지는 재벌가의 철없는 손주나 다를 바 없다고 여겼던 직원들이 점차 구단수를 경영인으로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구단수는 회사 식당에서 점심을 간단히 때우며 메일을 확인하던 중 해외 협력사 담당자에게 긍정적인 답신이 도착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드디어 중요한 계약 조항의 합의가 이루어졌고 남은 건 세부 일정 조율뿐이었습니다. 구단수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정말 할머니에게 보여줄 수 있겠구나 하는 자신감이 솟아올랐습니다. 점심을 마친 뒤 곧장 임원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주요 임원들이 모여 있었고 구단수는 준비해둔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펼쳐 보였습니다. 그 프로젝트는 기존에 잘 운영되지 않았던 영역이었는데 구단수의 노력으로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임원들은 환호했고 대단한 성과라며 박수를 쳤습니다. 어깨가 무거우면서도 뿌듯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임원회의가 끝나고 한 임원이 다가왔습니다. 정말 놀라운 성과입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이끌어낼 줄은 몰랐어요. 회장님도 크게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구단수는 겸손한 태도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할머니에게 조금은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임원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분명히 그럴 겁니다. 이 프로젝트는 회사를 한 단계 도약시킬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거든요. 고마움을 표하고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로 나서는 순간 주위 직원들이 수군거리며 반갑게 웃어 보였습니다. 구단수가 꿈꾸던 스스로의 노력으로 회사에 이바지한다는 목표가 한 발 앞에 다가온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구단수는 집무실 책상에 앉아 문서를 정리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렇게까지 성과를 내면 할머니도 더 이상 반대하기 어렵겠지. 공희와 결혼을 허락받을 수 있을 거야. 맹공희와 함께 있어야만 완전한 행복이 온다는 믿음이 점점 확고해졌습니다. 게다가 맹공희가 디자인 공모전에서 우승한 것도 큰 자부심이었습니다. 둘이 함께라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황 회장의 완강한 성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두 번의 성과로는 완전히 마음을 돌릴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결국 할머니도 회사 발전을 원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기에 구단수는 더 열심히 뛸 것을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공희와 함께 모든 걸 이뤄내겠다. 그 결심을 굳힌 채 밤늦게까지 서류를 검토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날 황 회장은 구단수를 사적인 공간으로 따로 불렀습니다. 넓은 회장실 대신 평소에 혼자 사색하곤 하던 작은 응접실이었습니다. 황 회장은 구단수가 들어오자마자 눈짓으로 앉으라고 지시했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무뚝뚝했습니다. 구단수는 차분하게 인사를 건네며 소파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할머니 부르셨어요? 황 회장은 가볍게 한숨을 쉬고서 구단수를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그래, 최근 회사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며? 그 해외 프로젝트 상당히 괜찮다더라. 구단수는 조심스레 대답했습니다. 네, 아직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지만 상대 회사가 긍정적인 답신을 보내왔어요. 빠르면 다음 달 중순에 계약이 체결될 것 같아요. 황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네가 제대로 사업에 집중하니까 이렇게 성과가 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말했잖아. 괜히 사랑 타령하지 말라고. 구단수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황 회장이 여전히 맹공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나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사랑과 사업은 양립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공희랑 제가 힘을 합쳐서 회사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믿어요. 황 회장은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시선을 바닥에 내리깔았습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회사 운영은 장난이 아니야. 한치의 실수도 용납 못해. 네가 공희와 결혼을 한다면 사업하는 데 걸림돌이 생기진 않을까? 구단수는 황 회장의 말을 똑바로 받아쳤습니다. 걸림돌이 아니라 날개가 될 거라고 확신해요. 공희는 이미 디자인 공모전에서 우승을 차지했고 제이스 패션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인재예요. 그리고 저한테는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황 회장은 담담하게 듣고 있다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렇게까지 확신하니?
구단수는 잔뜩 긴장한 듯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할머니, 공이랑의 결혼을 허락해 주시지 않더라도 저는 사업과 사랑을 모두 지켜낼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서로 지킬 거예요. 황 회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 너도 나처럼 한 번은 고비를 겪어봐야 알겠지. 마음대로 해라. 하지만 두고 봐, 만약 사업에 작은 틈이라도 생기면 가차없이 막을 거야. 구단수는 그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완전한 승인은 아니었지만 마음대로 해보라는 황 회장의 태도는 사실상 어느 정도 허락을 내린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절대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감사합니다, 할머니. 황 회장은 여전히 차가운 얼굴이었지만 조금은 누그러진 듯 보였습니다. 구단수가 응접실을 나가려 일어서는 순간 황 회장은 무언가를 더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결국 아무 말 없이 천장을 올려다볼 뿐이었습니다. 구단수는 문을 조심스럽게 닫으며 이제 공희와 결혼을 공식적으로 준비할 수 있겠구나 하고 마음속에 기쁨을 담았습니다. 며칠 후 구단수는 맹공희에게 조촐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구름이를 돌봐주는 베이비시터가 잠시 외출한 사이 구단수는 꽃으로 장식된 작은 테이블과 하얀 풍선을 방 안에 설치했습니다. 맹공희와 구름이가 머무는 공간이라 크지는 않았지만 아기자기하고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기엔 충분했습니다. 맹공이가 외출을 마치고 돌아오자 구단수는 현관에 서서 환한 미소로 맞았습니다. 잠깐 여기 봐봐. 맹공이는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면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풍선과 꽃으로 가득한 거실을 보고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우와, 이게 뭐야? 이런 거 언제 다 준비했어? 구단수는 구름이 곁에 다가가 작은 인형을 건네주며 구름이에게도 인사를 건넸습니다. 구단수는 구름이를 안고 다시 맹공이에게 다가섰습니다.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 많았어. 나와 구름이 그리고 공이 셋이서 이제 정말 가족이 되고 싶어. 맹공이는 그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단수, 너 설마. 구단수는 구름이를 살포시 바닥에 앉히고 주머니에서 작은 반지 상자를 꺼냈습니다. 반짝이는 반지가 들어있는 상자를 열고 맹공이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제는 절대 떨어지지 말자. 결혼하자, 맹공이. 맹공이는 순간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 벅차올랐고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잠시 눈을 감았다 뜬 맹공이는 두 손으로 입을 가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나도 너랑 구름이랑 평생 함께 있고 싶어.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맹공이 어깨 위로 눈물이 떨어졌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순도 높은 기쁨이었습니다. 구름이는 옆에서 작게 웃음소리를 내더니 손바닥을 마구 흔들며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구단수는 맹공희의 눈물을 닦아주며 다시 한번 손을 꼭 잡았습니다. 기다려줘서 고마워, 할머니도 이제 더 이상 반대하지 않을 거야. 우리 진짜 가족이 되는 거야. 맹공이는 깊은 숨을 내쉬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고마워. 나 정말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일해서 단수가 꿈꾸는 미래 같이 만들어갈게. 그 순간 구름이는 마치 대화에 끼고 싶다는 듯 다시 손뼉을 치며 소리를 냈습니다. 두 사람은 구름이를 번갈아 안아주며 웃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음모와 욕망, 방해와 거짓이 교차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서민기와 정주리가 구름이를 빼앗으려 했던 사건부터 시작해 황 회장의 완강한 반대까지 그 모든 난관을 넘은 끝에 구단수와 맹공이는 서로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고 사랑을 실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